안녕하세요. 시청자 및 인기통 카페 회원 여러분, 인기통 카페 매니저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기술자 찾는 팁, 기술자 찾는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제 프로필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한국소비자본 건축분야 전문위원도 2007에서 2009년 했었고요. 마루 시공협회 회장도 했었고 목수협회 부회장도 했었습니다. 인기통 카페도 11년째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 경험을 살려서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영상이 조금 길더라도 봐주시면 돈 버는 길일 수도 있어요. 기술자 찾는 요령에 대해서 일단은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최악의 기술자를 피하자, 나쁜 기술자를 좀 피해보자 라는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는 게 오히려 좋아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총 3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인기통 카페가 아닌 외부 온라인 또는 유통 및 이런데 오프라인, 그러니까 오프라인 쪽에서 기술자 찾는 요령하고, 또 하나는 다기능 기술자와 전문 분야 기술자의 장단점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마지막 3번째는 인기통 카페 안에서 찾는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일단은 인기통 카페 외부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찾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쪽 먼저 알아볼게요. 온라인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너무 일을 잘한다 라고 했었을 때 그 사람은 그 혼자가 잘할까요? 그 단체가 잘할까요? 기술자는 혼자입니다. 혼자인데 혼자서는 현장을 한 군데밖에 못 가요, 하루에. 그래서 온라인에서 그 업체, 그 기술자를 찾았다고 했었을 때는 반드시 그 기술자가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끝까지 지켜봐야 됩니다. 인테리어 뿐만 아니고 이 건축 쪽에서 가장 만연하고 안 좋은 게 하도급이에요. 하도급. 이익만 보고 더 낮은 금액에 일을 시키는 겁니다. 어떻든 그 기술자가 유명하면 그분들을 만나는 것도 여러분들한테는 행운이지만 꼭 그 기술자가 해줘야 됩니다. 그 기술자가 딱 왔을 때 일은 안 하고 시키기만 하고 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밑에 일하는 사람한테 하도급을 준 겁니다. 현장에서 작업복 입고 와서 일을 해야 돼요. 이따가 가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에서 했을 때는 그 사람을 탁 집어서 와서 일을 하는지까지 이렇게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프라인에서 찾는 기술자 쪽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유통업체나 이렇게 여러분 아는 분들 지인으로 소개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는 분들 소개로 했을 때 여러분이 업무적으로 관계없이 아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소개하는 거면은 그나마 어느 정도는 이렇게 품질을 맞출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A라는 기술자를 일을 시키고 있는데 다음 공정 잘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식의 소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유통업체 쪽에서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유통업체 같은 경우는 원 목적이 판매입니다. 그분들은 판매하는 게 목적이지 시공은 목적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유통업체에서 물건을 사고 기술자를 소개받게 되면 그분들이 AS 보증을 안 해요. 유통업체 소개로 일을 할 때는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이것만 주의를 하세요. 유통업체한테 이것저것 다 고른 다음에 소개받고 AS 보증을 해주냐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거의 안 해줄 겁니다. 이제 도배 쪽은 그나마 해줄 수도 있는데 타일 쪽으로는 해주는 집을 못 봤어요. 왜냐하면 타일 같은 경우는 하자나면 밑에 집까지 물 새서 몇백만 원은 끝나지 않거든요. 잘못되면. 그래서 유통업체에서 했을 때는 꼭 보증을 해줘라. 돈을 좀 더 주더라도 그 보증 여부를 꼭 물어보셔야 되고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나마 해준다고 하면 그 유통업체에 소속된 그런 기술자들이 몇 명 있을 건데 그 중에 에이스 제일 잘하는 분들하고 연결을 해줄 거예요. 여러분이 유통업체 사장이라고 또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누가 일을 가장 잘하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염두에 두시고 유통업체 가서는 꼭 보증을 해달라고 얘기를 꼭 하세요. 추가 비용을 더 줘도 그게 이익입니다. 자동차 보험 들고 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는 게 실패를 줄이는 길이에요. 인테리어는 실패하면 수습 비용이 더 들어가요. 인테리어라는 거는 전체 공사도 있고 개별 공사도 있지만 특히 전체 공사할 때는 일이 진행이 안 되면 다음 공정 전부 다 스케줄이 어긋나요. 그래서 전체 공사할 때는 업체 선정하는데 더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꼭 염두에 두시고요. 업체 선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기능 기술자와 기술자 장단점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는데요. 단점부터 설명을 하게 된다면 다기능 기술자들은 대부분 목수분들이 많이 다기능 기술자예요. 자, 목수분들이 보통 반장급 목수분들은 하루 일당에 35만원 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35만원 받을 수 있는 직업이 있는데 필름도 한다, 전기도 한다, 뭐 타일도 한다 이렇게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면은 그분들 입장에서 필름이나 전기 같은 경우는 보통 25만원 정도 인건비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반장급 기술자분들이. 그리고 타일 같은 경우도 30만원 정도 선에서 보통 형성되어 있는데 그 다기능 기술자분이 예를 들어서 35만원을 받는데 25만원짜리 일을 해야 된다. 그럼 그분들은 10만원을 손해보는 거잖아요. 근데 25만원 받는 필름 기술자가 문을 방문하고 방문틀을 끝내는 시간하고 다기능 기술자가 끝내는 시간하고 틀립니다. 그러니까 매일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은 100으로 놓고 봤었을 때 다기능 기술자가 전문 분야의 아닌 분야를 했었을 때는 80, 70 이 정도밖에 퍼센트가 안 나와요. 실력이. 그러면 소비자분 입장에서는 기술자 인건비를 주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필름 기술자 인건비를 다 주는 거잖아요. 근데 기술자만큼 일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소비자도 손해고 그 기술자분은 35만원을 받는데 왜 25만원 현장에서 일을 할까요? 자기 일감이 그만큼 적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기능 기술자는 소비자분들한테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좋은 점을 한번 설명을 하면 이득이 될 때도 있어요. 전선 작업이 됐든 필름 작업이 됐든 타일 붙이는 거 됐든 뭐가 됐든 상관이 없지만 이 작은 1시간 정도 일감을 만약에 해야 된다. 1시간? 1시간이면 끝나는 일을 기술자 인건비 다 줘가면서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이한 현장. 그럴 때는 그분들한테 부탁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다기능 기술자와 기술자는 이 수도권처럼 도시가 크고 이렇게 대도시, 큰 도시들은 한 가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밥 먹고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 기술자들이 많아요. 다기능 기술자보다. 근데 지방 소도시로 가면 갈수록 한 가지 직업만 가지고는 생계가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소도시로 가면 갈수록 대부분 다기능 기술자예요. 그분들은 집 혼자서 다 집도 지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런 장단점을 잘 알고 기술자 선정할 때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기통 카페 내에서 기술자 찾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인기통 카페 표어가 있는데 할 줄 아는 거와 기술자는 다르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나 이거 흉내는 낼 수가 있어요. 누구나. 그러나 매일 밥 먹고 하는 기술자한테는 못 당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흉내내는 기술자를 많이 피하는 게 좋습니다. 흉내내는 기술자. 그래서 카페 안에서 일단 찾을 때는 온라인으로 찾는다는 거는 카페직인 저도 힘들어요. 자신 없습니다. 글 솜씨하고 사진 솜씨만 보고 사람을 찾는다? 정말 어려워요. 저도 카페 초기에 많이 손해봤습니다. 제가 목수이면서도 목수를 불러다가 일을 시켜본 적이 있어요. 카페 활성화 때문에 일감이 많이 생겨야 그분들이 카페 활동을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근데 정말 실패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중에 소비자분들이지만 거짓말 조금만 보태가지고 한번 카페에다가 가짜로 한번 써보세요. 나 30년 된 목수예요 라고 한번 써보세요. 어느 일이든 30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다 잘해줄 거야 라고 글을 쓰면 그 글을 읽는 사람들, 글 쓰는 분 말고 알 수 있을까요? 절대 알 수 없어요. 글 솜씨만 갖고는 알 수가 없어요. 카페 안에서 찾는 방법은 좋은 기술자를 찾는다? 이런 개념을 일단 접으시고 일단 사기꾼을 피하자.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아요. 그거는 피하는 길은 간단한 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누가 가격을 가장 저렴한지 아시죠? 카페에 많은 글들 중에 이제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가장 저렴한 사람이 사기꾼입니다. 초보자보다 더 싸요. 그분들은 원가 개념이 없어요. 자재값도 띄어먹을 거고 인건비도 띄어먹을 거고 소비자 돈도 띄어먹을 거예요. 원가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마르시고 뭐 전체를 다 한다. 그냥 10만 원에 깔아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사기칠 거니까. 지금 자재 가격 핑계로 돈 먼저 달라고 할 거래 아마. 자재 사와야 되니까. 그럼 보내요. 정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꾼을 피하는 길이 아주 중요하니까 그렇게 좀 알고 계시고 접근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잠깐 살면서 잠깐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건 살면서도 필요한 거고 앞으로 공사한 여러분들도 당할 수도 있는 거니까는요. 제가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하나는 저는 운전 중에 통화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녹음을 블랙박스가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전화를 할 때 어느 누구든 이제 억지를 부린다거나 정상적이지 않다고 이렇게 대화가 된다고 보면 나 여태까지 통화한 내용을 녹음을 하고 있다 하면 상대편은 놀라겠지만 자동차 블랙박스에서 다 녹음하고 있으니까 바로 수긍하고 들을 겁니다. 그래서 대화하는 게 좀 더 쉽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기술자나 이제 업체 찾을 때 팁인데 잠깐 이제 팁이라고 보면 팁이고 아니라고 보면 아닐 수 있는데 제가 이 계통에 참 오래 있었는데요. 기술자들 중에 AS가 걸리면 무슨 핑계를 가장 많이 댈 것 같나요? 제일 많이 핑계대는 게 뭐냐면요. 지방 현장에 가 있다고 합니다. 지방 현장에 지금 몇 달 가 있다고 그래요. 한 달도 아니고 몇 달씩 가 있다고 그래요. 기술직은 일부러 진짜로 갈 수도 있어요. 지방에.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부산이다. 부산의 뭐 서면에 어디 현장에 있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 저는 어떻게 그분들을 얘기하냐면 좋다. 그러면은 난 당신 현장에 서면에 있는 콜택시를 불러서 당신이 있는 데까지 5분 안에 내가 도착할 테니까 전화 끊지 않고 택시기사가 오는지 안 오는지 한번 가서 보면 금방 알 텐데 솔직하게 얘기하자. 어차피 서로서로 따져서 이런 걸로 뭐 하는 거 아니니까 택시 불러서 바로 확인한다고 하면 전국 어디든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다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택시만 부르면. 그걸 또 어떤 데 써먹냐면 여러분들이 매장이 없는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명함을 A라는 업체가 혹시라도 받거나 기술자를 받을 때 정말 계약을 이 사람하고 하고 싶다 했었을 때 그 매장을 찾아가야 되는 상황이 닥치는데 바쁘면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도 간단해요. 그 지역 주소 딱 불러서 콜택시를 부르세요. 그럼 10,000원만 택시기사한테 주면 다 확인해 줍니다. 택시기사분이. 저는 해봤어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살면서 생활의 팁이에요. 어느 누구든 상대편이 좀 거짓말하는 것 같다 싶으면 그렇게 택시 불러서 바로 확인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손쉽게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카페 안에서 찾을 때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는 길들은 카페에 게시글 보기, 댓글 보기 같은 거를 쭉 훑어보세요. 그분들의 활동 내역을 훑어보는 게 정말 도움이 되는 길이에요. 그리고 뭐 이번에 저희가 이제 정회원이라고 해서 카페 안에서 조금이라도 안심되게 공사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글솜씨하고 사진 이걸로만 보고 한계가 있지만 카페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검증을 한 분들은 정회원으로 등업을 저희가 해드리거든요. 정회원은 동영상을 전부 올린 회원들이 정회원입니다. 그래서 정회원 같은 경우는 자기 얼굴을 많이 노출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사기꾼이 아닐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얼굴이 나와 있으니까 온라인이라도 좀 안심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일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직접 보잖아요. 이렇게 이 사람은 왠지 나하고는 좀 안 맞을 것 같아.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느낌이 올 거예요. 유튜브 안에 영상에 보면 하단에 더보기란을 보면 업체 정보가 다 나와요. 공사 가능 지역, 업체 연락처, 업체명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니까
그분들한테 바로 연락을 해서 공사를 하셔도 될 겁니다. 이상 기술자 찾는 팁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좀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